그는 매일 만보를 걷는다. 학교에 와서도 틈틈이 걷는다. 여기 중앙도서관 뒤에 여기 경치 좋은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한번 더 지내가지고 다시 56도 앞으로 와가지고 다시 한 칸 더 위로 올라가면은 약대하고 가정대 앞으로 가게 됩니다. 산책 코스도 참 다양하고 각 코스마다 걸음걸이 수와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 그는 꼭 전자계산기 같다. 56등을 지나서 이렇게 세방으로 오면은 여기 한 3,000보 되는 거리예요. 그의 산책은 만복의 만자가 뜰 때까지 계속된다. 다른 산책 코스는 이 길로 지나가지고 저 앞끝까지 가고 인문대를 지나게 됩니다. 인문대를 지나가지고 제일 멀리 가는 게 저 끝에 경영대까지 갔다가 돌아오면은 그게 4,000보 거리예요. 그럼 한 30분 정도 걷게 됩니다. 아, 정말 피곤하다. 걷는데 뭘 그렇게 정해놓고 걸으시는 건가? 1초에 2번 걷지 않습니까? 똑딱 걸으니까. 누가 뭐래도 그는 걷는다. 만보를 못 채우면 방에서도 걷는다. 집안에서도 코스 잘 잡으면은 한쪽 방향으로 한 100보씩 걸을 수가 있어요. 집안에서요? 그럼요. 부엌으로 갔다 안방으로 갔다 건너방으로 갔다 쭉 돌면은 100보 정도 나옵니다.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 그는 바로 서도사. 안녕하세요. 도전탐구 과학계의 스타를 찾아라 김창완입니다. 보아니 오늘도 심상치 않은 분이 나오셨습니다. 2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보씩을 걸으셨다는데요. 뭐 조금이라도 모자르면 집안에서까지 난리납니다. 뭐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부엌으로 온 집안을 뱅뱅 도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인가 가능하면 자동차를 타지 않고 자전거로 다니고 있습니다만 스스로 결심한 그 약속을 지키기가 힘들 때가 많잖아요. 어떠세요? 뭐 대충 만보 비슷하게 걸었으면 그만둬도 될 텐데 끝까지 만보를 고집하신다는 거 좀 지독하시죠? 근데 더 심상치 않은 건요. 별명이 서도사래요. 서도사. 얼마나 대단해서 도사님으로 불리는지 한번 보시죠. 좀 특별한 사람을 만나면 궁금한 게 많아진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을까? 인공효소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언제부턴가 서정을 하면 따라붙는 수식어다. 하지만 세계적이라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인지 보통 사람들은 가늠하기 힘들다.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 이러면 좀 더 확실해질 테지만 서정원 교수, 실례의 말씀이지만 그는 공부는 별로 하지 않는다. 믿거나 말거나 죽자사자 공부해본 적이 없다. 어느 교수 연구실은 자정이 넘도록 불이 켜져 있지만 그는 6시 반이면 칼같이 퇴근한다. 주변에선 두 사람이 만나면 풍기문란이라고 놀린다. 뭔가 궁금한데 별로 말이 없는 서 교수. 그래서 그를 앞세워 옆 건물에 있는 백 교수를 만났다. 두 사람은 19살 때 만나 30년이 훨씬 넘어도 떨어지지 않는 찰떡부부. 게다가 같은 과 교수. 학교에서는 거의 안 만나세요? 아니, 안 만나요. 예. 저도 안 만나는 게 편하고요. 저도 다른 동료들이랑도 더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아들 하나와 쌍둥이 자매를 둔 서 교수와 백 교수. 내친김에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면 까까머리에 까만 교복. 중학교도 시험 쳐서 들어가야 했던 그 시절 5 형제 중에 셋째였던 정원은 경기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았다는데 저는 뭐 고등학교 때도 보면은 학교 가서는 공부를 안 하니까 다른 친구들은 뭐 초치기 한다 분치기 한다 그러고서는 정신없지 않습니까? 저는 뭐 미리 준비해 놓고서는 슬슬 노니까 도사라고 그러죠. 아버지는 자식들을 모두 이공계 대학에 진학해 했다. 아버지가 일정 때 상과를 나오셨어요. 그러고서는 해방 후에 그 격변기에 그때 이제 상과 나온 사람이 인문사회 했던 친구들 전부 다 고생들을 했으니까 그 사상에 말려가지고서는
부역한 사람, 월북한 사람, 그다음에 여기서 살아남았어도 고생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많이 보고, 이공계 출신들은 이런 격동기에도 무사히 잘 넘기는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꼈었던 모양이에요. 공부하면 겁날 게 없었던 정은은 1967년 서울대 전체 차석으로 화학과에 입학했다. 당시 화학과 정원은 30명, 그 가운데 3명의 여학생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백명현. 경기에서 온 소도사. 비록 껑충한 키에 지독한 근시였지만 정원은 1학년 때부터 여학생들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그 마음을 정원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네, 그때 그 선생님 다들 여학생들이 쑥거리더라고요. 저 친구가 그렇게 유능한 친구라고 1학년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멀리서 봐도 얘기는 못했어요. 근데 19순정이 그렇게 흘러가던 2학년 2학기 마침내 때가 왔다. 정원과 명현이 실험실 짝으로 정해진 것이다. 역사는 그렇게 해서 시작됐던 것이었다. 저기 왜 그러세요? 게시판 봤어요? 저랑 같은 조가 됐던데요. 저기요, 무슨 실험을 하는지 가르쳐 주셔야죠. 저랑 같은 조라니까요. 아, 교수님이 시키신 거 있잖아요. 그것도 몰라요? 그게 아니고, 아니 왜 혼자만 하세요?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워낙 유능해서 제가 좋아했나 봐요. 아무려면 어떤가? 누가 더 좋아했는지 그건 문제도 아니었다. 같은 과 학생들이 뭐라던 말던 한 번 붙은 사랑은 떨어질 줄 몰랐고 정원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서둘렀다. 함께 유학을 가기 위해서였다. (1971년) 두 사람은 미국의 시카고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정원은 여러 명의 교수들과 면담을 거친 후 효서를 연구하는 30대에 카이저 교수를 지도 교수로 택했다. 효소에 대해 아는 게 없었지만 오래지 않아 정원은 카이저 교수의 신임을 받기 시작했다. 점심 먹었어? 카이저 교수님하고 얘기하느라 좀 늦었네. 웬일이에요? 이 시간에 날 보자고 하고요? 이것 좀 봐. 이건 논문이잖아요. 근데 이걸 왜 나한테 보여줘요? 놀라지 마. 카이저 교수님이 이제부터 미국 화학학회지에 실리는 논문 심사를 나한테 하랬어. 네? 그게 정말이에요? 그때 그 남편의 지도 교수가 미국에서 제일 센 잡지 에디터를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심사 봐야 될 걸 남편한테 주더라고요. 심사를 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자기가 뭐 여지껏 데리고 있었던 학생 중에 제일 똑똑한 학생이라고 그러고 지도 교수가 엄청 신임을 했어요. 그래서 카이저 교수는 박사 과정의 정원을 효서 연구의 1인자라 서슴없이 인정했다. 뭐 그분은 뭐 상당히 저를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 그분하고 경쟁 관계에 있던 분이 막 발표한 논문을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걸 보고서 한 일주일 있다가 그 논문 속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 논문에서 도출한 결론이 틀렸다는 걸 제가 입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양반이 상당히 놀라시더군요. 정원은 유학생활 중에 첫 아기를 얻었다. 아기 보랴 공부하랴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지만 정원의 연구는 놀랍게도 진전되어 갔다. 당시 정원이 관심을 가진 것은
효소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가를 원자 차원에서 규명하는 것. 효소의 촉매 기능을 근본적으로 밝히는 작업이었다. 결국 정원은 이 연구로 유학 간 지 4년 만인 1975년 그리고 부인은 1년 뒤인 1976년 각각 박사학위를 받게 됐다. 정원의 효소 연구는 이미 이때부터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다. 네, 서 교수님의 로맨스. 지금부터 30년도 넘은 시절 얘기인데요. 지금하고는 참 다르죠? 뭐 요즘에야 캠퍼스 커플이 참 흔하지만 그때는 뭐 같은 학년이라도 남녀 사이엔 반말을 안 했대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학교에서 연애를 하셨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아무튼요, 서 교수님이 미국에서 공부하신 게 효소라고 하는데 효소, 참 많이 듣는 얘기지만 막상 효소가 뭔지 하면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모든 생명체엔 생명현상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숨을 쉬고 음식물을 소화하고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 이 모든 걸 생명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생명현상은 일종의 화학반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화학반응은 효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효소는 바로 모든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의 촉매 역할을 하는 건데요. 잠시 도표를 보시죠. 이 표는 효소의 중요한 역할을 요약한 것인데요. 먼저 소화 흡수 작용에 관여하고요. 혈액의 정화작용, 그리고 세포를 강화시키고 재생시키는 일이요. 그리고 불순물을 해독하거나 배설하는 일, 염증을 막거나 병균에 대항하는 항염, 항균 작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바로 효소의